스피드 체킹 3페이지 한번 봅시다. 3페이지에 스피드 체킹에 물권적 청구권 11번이에요. 자, 11번에 첫째, 물권적 청구권은 불리하여 그러면 뒤에는 있다고 해야 돼, 없다 해야 돼? 없다. 그 다음에 소멸시에 걸리지 않는다. 두 번째는 물청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대상 청구권이나 전보배상 청구권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채권의 행사가 이행불능이 되면 대상 청구나 물상대위성 인정돼. 그 다음에 3번 물청의 행사는 고의과실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요하지 않으며 4번 유치권자는 본권에 기한 물청 없다. 5번 토지 소유자는 무당 건물 신축자 또는 이등기 양수인에게 건물 철거라 할 수 있지만 임차인에게는 철거 청구한다고 퇴거 청구한다고 퇴거 청구한다. 그 다음에 6번 방해 제거 대상에서 제거의 대상은 결과다 원인이다. 원인이다. 그 다음에 7번 방해 예방을 청구하기 위한 염려의 정도는 관념적인 가능성만으로는 안 되고 객관적인 개연성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 자, 또 문제 보자. 116페이지에 11번에 여러분 11번에다가 점유물 방한 청구 밑줄 그시고 점유물 반환 청구다 밑줄 그시고 뭐라고 써느냐면 지금 이렇게 돼서 거기는 점유보호 청구권을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이것과 이것은 다르다 그 말이야. 그래서 오른쪽에 점유물 반환 청구권다 밑줄 그시고 이렇게 써놓으면 돼. 비교해 놓고 소유물 반환 청구와 비교 이렇게 써야 돼. 소유물 반환 청구와 비교. 그러니까 물권적 청구권은 점유자에게만 인정되는 점유보호 청구권이 있고 본권에 기한 물청 2개 있다 그 말이야. 근데 거기 점유물 반환 청구는 본권과 상관없이 불법 점유자에게도 인정된다 그 말이고 특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침탈해야 돼. 침탈. 자, 1번 봐.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자 밑줄 그으셔.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자 밑줄 그어. 제일 시험이 많이 나오지. 사기에 의해서 물건을 인도한 자 밑줄 그으셔. 침탈이요. 침탈이 아니야. 물건을 사기당해서 속아서 넘겨준 사람 뺏긴 게 아니지. 그러니까 전반청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의하셔야 돼. 1번. 다시 해. 여기 봐. 점유물 반환 청구는 누구에게 행사하냐면 에어보다 침탈자. 빼앗아간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훔쳐간 사람들, 이런 사람에게 한다 아셔야 돼. 2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이제 상대방이 자 여기 봐. 갑의 건물을 을이 몰아내 침탈. 을이 침탈해서 다시 병에게 매매했어 이렇게. 그럼 갑이 침탈을 한 특정 승계인에게 반환 청구하려고 하던 이 사람이 선이냐 악이냐 따져서 이 사람이 선이면 안 되고 악이면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2번 보면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자의 선의의 특별 승계인에게는 행사하지 못한다 맞고. 그 다음에 3번 점유물 반환 청구권은 침탈 당한 날로부터 몇 년? 1년 동그라미 이내에 해야 하고. 그 다음에 4번 제3자에 의해서 점유자가 직접 점유가 밑줄 그으시고 임차인이야 임차인. 임차인의 점유가 침탈이 되면 간접 점유자도 밑줄 그으시고 간접 점유자도 뒤에 있어 없어 결론이? 있다 해야지. 간접 점유자도. 즉 임대인도 자 여기 봐. 갑이 을에게 임대해 줬는데 을이 병이 침탈했어. 병이 침탈. 그리고 다시 정에게 맡겼을 때 이 사람이 특정 승계인인데 선이냐 악이냐 따져서 지금 직접 점유자가 물건을 뺏겨서 침탈당하면 간접 점유자도 침탈자에게 내놓으실 수 있는데 이 사람 1차로 을에게 내놓으라고 그래야 돼. 1차로. 그리고 을이 반환받을 수 없어 2차로 자기에게. 그다음 밑줄 그으셔봐. 간접 점유자 밑줄 그으시고 4번에 간접 점유자 밑줄 그으셔. 그리고
1차, 2차 이렇게 써야 돼. 1차, 2차 이렇게 꼭 메모해놔야 돼. 1차, 2차. 지금 페이지 116페이지에 11번에 4번 다시 한다. 갑의 소유 건물을 을이 임대해 주었더니 을이 뺏긴 거예요. 병에게. 그러면 간접 점유자 임대인도 침탈자에게 내놓으시 할 수 있는데 직접 자기에게 내놓으라고 해야 돼. 을에게 내놓으라고 해야 돼. 1차로 을에게 갖다 주시고 을이 반환받을 수 없으면 2차로 자기에게. 그러니까 우리 시험에 1차로 2차로가 두 군데 있어. 1차로 2차로가. 또 한 번 어디서 나오냐면 경매. 경매에서 담보채무 경락에는 1차로 누구에게? 채무자에게. 2차로 채권자에게. 1차로 2차로가 나오니 거기 외워봐. 거기다 써봐. 1차로 2차로. 경매에서도 경매. 자, 이제 여기 봐라. 여기 봐. 이제 5번에다 별표 넣으시고 갑이 을에게 임대해 주었더니 병이 침탈해서 그래서 병이 침탈해서 자 5번보다 직접 점유자가 간접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양도했다. 밑줄 그으셔봐. 자, 직접 점유자가 자, 여기 봐. 직접 점유자 지금부터 가로 해봐. 간접 점유자 의사에 반하여 여기다 가로 열고 닫고. 그럼 이제 읽어보자. 직접 점유자가 점유물을 제3자에게 뺏긴 거요, 양도한 거요. 그럼 거기다 밑줄 그으시고 양도한 거다 밑줄 그으시고 쓰면 침탈 아님. 침탈이요, 아니요. 그러므로 침탈 아님으로 전반청 없다 하는 거예요. 침탈 아니니까. 따라서 간접 점유자는 뒤에 제3자를 상대로 전반청 없다. 그러므로 1번, 5번 비교해야 돼. 1번, 5번. 그리고 5번은 임차권의 무단 양도에서 출제가 된다고. 5번에다 메모, 임차권의 무단 양도 이렇게. 12번. 을은 갑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점유하고 있다가 병이 무단으로 X 토지 위에 건물을 폐자재를 적재하고 그리고 을의 토지 사용을 방해하고 있다. 지금 갑이 을에게 토지를 임대해 주었대. 근데 임차인이 여기다가 임차인이 쓰는 땅에 병이 무단으로 적재했대. 이렇게. 그러면 갑은 간접 점유자, 을은 직접 점유자. 1번.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하여 소물청이 있어 없어? 있지. 소물청. 소유권에 기해서는 있는 거예요. 갑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다. 2번. 을은 병에게 소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할 수 없으나 갑의 소유권에 기한 물청을 동그라미 쳐 대위할 수는 있다. 맞고. 3번. 병이 X 토지를 밑줄 그으셔 자신의 것으로 오신에다 밑줄 그으시고 이것은 자기 땅인 줄 알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여기는 뭘 물어보냐면 고의과실 요다 불요다? 불요. 고의과실 없어도 된다 그 말이야. 이렇게 이 말을 탁 보는 순간 자기 땅이라고 오신했다고 하더라도 을은 병에게 점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청구할 수는 있다. 4번. 갑은 병에 대하여 점유권에 기한 방해 제거할 수 있잖아. 갑 간접 점유자니까. 갑에가 동그라미 쳐. 4번 갑에다가 임대해 줬으니까 임대인은 직접 점유자요, 간접 점유자요. 그러니까 간접 점유자도 점유권 있음 없음? 있음. 그냥 없다 틀린 거예요 지금. 어디? 갑은 점유권에 기해서 방해 제거 청구할 수 있어 없어? 있고. 그리고 을은 점유권에 기해서 방해 배제 청구할 수도 둘 다 있어. 둘 다. 5번. X 토지에 대하여 이제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갑은 소물청도 할 수 있고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도 할 수 있어. 그래서 X 토지에 대하여 계약이 종료되면 갑은 을에게 임대차 계약상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계약에 기한 반환 청구는 채권적 청구권이야. 갑은 계약에 기해서는 임대차 계약에 기해서는 채청. 알아들어요? 그리고 또
임대차 계약에 한 채청과는 별도로 물청도 있어 없어? 있지. 소유권에 의해서. 그래서 밑줄 보셔봐. 별개로 이렇게 별개로 즉 임대차가 종료가 되면 임대인은 임대차 계약에 의한 반환 청구도 있고 이것과는 따로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물청도 할 수 있다. 13번은 해결했고 14번 그건 쉬운 거니까. 물청 옳은 것은 갑은 자전거를 수리하여 생긴 수리비 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을의 자전거를 유치하던 중 병이 자전거를 절취했다. 맺을 것이요. 병이 자전거를 절취했다. 맺을 것이고 유치권자가 자전거를 유치하고 있는 동안에 병이 자전거 훔쳐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맺을 것이고 유치권 존재여 소멸이요. 유치권 소멸 허물로 유치권에 기한 물청은 을은 을은 밑줄 것이요. 을은 그냥 여러분들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권 행사할 때 앞에 볼 것도 없어. 틀렸어요. 이런 것들은. 이해 가셨나? 을은 유치권에 기한 반환 청구 있어 없어? 없어. 그냥 앞에 볼 것도 없다고. 그냥 유치권자는 유치권에 기한 물청이 있다. 그럼 100% 다 틀렸어. 그런 것들은. 2번 갑의 점유물을 을이 침탈하여 선의의 병에게 양도하고 정 나왔네. 그러면 갑 동그라미 쳐. 을 동그라미, 병 동그라미, 정 동그라미. 그러면 정까지 나오잖아. 그럼 우리는 정에게는 있어 없어? 없다 그런 거예요. 이렇게 당연히. 갑을병정 나오잖아. 그러면 갑은 정에게는 없어. 이유는 나도 몰라. 왜냐하면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갑의 물건을 을이 침탈해서 병에게 양도해서 그럼 병이 선이냐 악이냐 따져서 악이면 선이면 안 되고 악이면 되는 정은 선이겠어 악이겠어? 만약 이 사람이 악이라면 이 사람이 선이고 이 사람이 악이라면 이 사람이 악이라면 이 사람은 선이겠지. 나오기가 되기다고. 갑을병정 나오면 다시 한다. 지금 침탈했어. 침탈. 병이 선이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악이면 된다. 그러면 정은 여기서 선이면 뭘로 나오고? 악이. 여기서 악이면 이렇게 나올 테니까 갑을병정 나오면 허위 표시든 어디든 갑을병정 나오면 정에게는 없다 한 거예요. 그래서 그 2번 같은 경우 하나 기술적으로 외워놔. 그래서 2번은 맞아 틀려? 있다 틀렸네. 없다 해야 되는데. 3번 갑소유의 토지에 지상권을 취득한 을은 지상권자 을은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자 병을 상대로 건물의 철거를 청구할 수. 지상권자는 자기 토지 위에 누가 건물 지으면 철거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갑의 소유물을 을이 절취하여 점유 보조자에게 맡겼다. 그러면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다 점유자가 아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점유 보조자는 상대방도 안 되고 주체도 안 되고 그래. 그래서 없다 해야 돼. 없다. 틀렸고 그 다음에 5번 갑소유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병이 매수 밑줄 것이요. 을이 무단으로 설치한 비닐하우스를 병이 매수 밑줄 것이고 그러면 을이 여기 봐라. 갑의 토지에 을이 무단으로 비닐하우스를 설치해서 병에게 팔아서 병이 점유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따라서 팔고 떠난 자. 메모해버려. 팔고 떠난 자는 지금 점유자가 아니요. 팔고 떠난 자 을은 점유자가 아니고 점유자는 누구요? 병. 현재 침해자 아니야. 병을 상대로 철거 청구한다 하시면 돼. 갑은 누구에게 해야 돼? 을은 현재 침해자야 아니요. 팔고 떠난 자니까 현재 침해자가 아니다. 그래서 5번에다가 밑줄 그시고 그럼 여러분들 5번에다가 동그라미 쳐놓고 16번에 1번으로 넘어가. 16번에 1번. 이렇게 밑줄 그셔봐. 16번에 1번. 자, 16번 1번 봤더니 1번 불법 점유하고 있던 자. 거기 봐. 불법 점유하고 있던 자는 현재요, 과거요? 있는 자요, 있던 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팔고 떠난 자예요, 지금. 있는 자가 아니고. 그럼 불법 점유하고 있던 자라 하더라도 그 물건을 다른 사람에게 인도하여
현실적으로 점유하고 있지 않으면 물청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 이해하셔요? 자, 16번에 간다. 15번 가. 15번. 물청에 관한 설명이 다 틀린 거. 소유권에 기한 물청은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에게는 행사할 수. 이 사람이 누구냐면 전세권자 등을 가리키는 거예요. 밑줄 보셔봐.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 밑줄.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의 밑줄 것이고 이 사람이 주로 미등기 취득자, 시효 완성자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점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는 자가 누구냐면 미등기 취득자, 그 다음에 또 누구? 시효 완성자. 안 된다. 자, 2번. 갑 소유 X 건물을 을이 불법 점유하다가 이를 병에게 임대하여 병이 건물에서 거주하고 있는 경우 갑의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자,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밑줄 그으셔. 소유물 반환 청구의 상대방은 불법 점유자예요. 그럼 불법 점유자는 임대해준 갑은 점유자야 아니요? 임대해준 을은 점유자야 아니야? 을은 병도. 그러니까 두 사람 다다 그 말이야. 두 사람 다 주의하셔야 돼. 을은 간접 점유자이고 병은 직접 점유자. 별표. 15번에 3번 X 토지는 갑의 소유인데 을이 자신의 소유인 것으로 믿었고 그렇게 믿은데 과실이 없이 그 토지의 건물을 축조했어도 갑은 건물 소유자 을에게 건물 철거 청구할 수. 을이 자기 것이라고 믿었어도 그것은 자기 것 아니잖아, 토지가. 그러면 여기는 고의과실을 요한다, 요하지 않는다. 그걸 물어보는 거야. 고의과실을 요하지 않는다. 그래서 있다. 그 다음에 4번에 회사의 직원들 밑줄 그으셔. 회사의 직원들 밑줄 그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써. 회사의 직원들은 여기 봐. 간접 점유자여, 점유보조자여. 이렇게 쓰는 거 점유보조자. 그러면 점유보조자는 점유자가 아니잖아. 그러므로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될 수는 없다. 맞고. 그 다음에 5번은 수인이 공동으로 불법 점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그중 한 사람만을 상대로 물청 행사할 수도, 소유자는 마음대로 할 수 있어. 공동 불법 점유자 전원을 상대로 해도 되고 따로따로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는 이렇게 써놓으면 돼. 이봐. 불법 점유자를 유리하게 해야 돼. 침해당한 자를 유리하게 해야 돼. 침해당한 자를 유리하게 해야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소유권을 갑의 소유를 을이 여러 사람들이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어. 그러면 소유권을 침해당한 사람이 여러 사람들을 상대로 전원을 상대로 소제기해야 한다고 한다면 불이익이 되잖아. 불이익이. 이 사람에게 불이익이 되면 안 되지. 그래서 소유자는 A, B, C 각각을 상대로 할 수도 있다. 이거 따로따로 할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16번 해결했고 16번에 2번 본다. 갑의 소유물을 을이 절취, 그리고 대여 동그라미 쳐. 대여는 대여했으므로 이것을 이렇게 해놓고 점유 매개 관계 이렇게 써놓으면 돼. 점유 매개 관계. 그러니까 대여해 주었으니까 임대해 주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을이 간접 점유자이고 병은 직접 점유자. 그러면 갑은 간접 점유자, 직접 점유자 누구에게 반환 청구할 수 있어. 이해하셨나? 그 2번에다가 여러분 16번에 2번에다가 이렇게 동그라미 쳐놓고 16번에 2번에다 동그라미 쳐놓고 15번에 2번으로 이렇게 연결시켜. 15번에 2번 같은 지문이야. 15번에 2번. 16번에 2번과 15번에 2번은 같아 달라? 똑같은 지문이 나온 거예요. 비교해보죠. 자, 16번에 3번. 갑의 소유물을 을이 절취하여, 자, 밑줄 보자. 점유보조자 병 밑줄. 그럼 점유보조자는 사람이다, 사람도 아니다? 사람도 아니다. 그 사람에게는 내놓으라고 할 수? 점유보조자는 병신이요. 내가 그렇게까지 요직했으면 이 얘기 했냐고, 이게. 그래서 갑은 점유 병신에게만, 사람에게만, 을에게만 해야 돼, 이게. 3번. 그 다음에 4번.
갑의 점유물을 밑줄 그으셔. 점유물. 그리고 기망 밑줄 그으셔. 기망. 그러면 4번의 기망은 침탈이다 아니다. 그러면 전반청 없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갑은 을에게 동그라미 쳐. 전반청 이렇게. 그러면 갑은 을에게 전반청, 만약에 갑은 을에게 여기다가 전반청 없다 이러고 대신에 여기다가 소반청 해버리면 있어 없어? 소반청은 있는 거예요 지금. 소반청은 누구에게나 할 수 있으니까. 소반청은 간접점이자 직접점이 다 있었지 않았어. 근데 여기는 전반청은 없어. 침탈이 아니니까 주의하셔. 그래서 4번에다가 이렇게 별표 넣으시고 소반청과 구별 써. 4번에다가. 그 다음에 마지막 갑 소유의 토지에 을이 지상권을 취득했을 때 지상권자 을은 그 토지 위에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한 병을 상대로 건물 철거시오 할 수 있다. 한 장 넘겨. 17번 이제 마지막 문제 물청. 그 17번에 갑의 토지 위에 을이 무단으로 건물을 건축하다. 이 질문은 올해 또 나올 수 있어. 맨날 나오니까. 갑의 토지에 을이 자기 토지인 줄 알고 무단으로 건물을 신축했대 이렇게. 1번 건물은 토지에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으므로 무단으로 신축했어도 건물 소유자는 을이다. 2번 을이 건물에서 살고 있는 경우 갑은 을을 상대로 건물에서 퇴거시오 할 수는 퇴거해야 돼, 철거해야 돼? 없다. 주의, 퇴거 그리고 없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을이 이제 병에게 임대해 준 경우 또는 병에게 매매한 경우, 그럼 병에게 임대했을 때는 병에게는 철거라고 그래야 돼, 퇴거라고 그래야 돼. 그래서 임대해 준 경우 갑은 대항력 있는, 밑줄로 그자 대항력 있는. 이 사람은 대항력 있고 따지지 않는다고. 토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잖아. 그럼 유치권자도 유치권 주장 못해 다. 저당권도 주장 못하고 다. 그래서 대항력 있더라도 이 사람은 대항력 있더라도 갑은 병에게 섞어져 할 수 있어. 대항력 있더라도 여기에 또 대항력 있는 여기에다 꽂혀서 없는 갑도 하면 안 된다고. 이런 것들 있다. 그 다음에 4번 을이 병에게 건물을 매도하여 인도한 경우 병용의로 이전 등기가 없다면 이제 바로 자 을이 병에게 매도하여 인도해 주세요. 등기 않고 갔대. 그럼 이 사람은 팔고 떠난 자야. 팔고 떠난 자. 팔고 떠난 자가 해야 돼. 현재 점유자에게 해야 돼요. 이 사람이 토지도 지금 점유하고 있어. 토지도 이 사람이. 그래서 갑은 병에게만 건물 철거라고 하고 여기서 토지 점유자는 누구냐면 여전히 미등기 취득자가 토지 점유자다 하시면 돼. 미등기 취득자가. 자, 밑줄 그으셔봐. 병명의로 이전 등기가 없다. 밑줄. 병명의로 이전 등기가 없다. 밑줄 그으시고. 자, 병이 아직 등기 안 했다. 여기에. 자, 토지의 점유자는 여기다 밑줄 그으셔봐. 토지의 점유자는 누구요? 토지의 점유자는. 이 사람이 만약에 등기되어 있다면 이 사람이 점유자예요. 그러니까 이 토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 명의자에게 있어. 건물 소유 명의자. 그러니까 건물 소유 명의자는 을의 이름으로 등기되어 있으면 그 사람이 점유한다 그 말이야. 근데 이 사람은 지금 등기 안 했지? 그러니까 팔고 떠난 사람이므로 토지의 점유자도 미등기 취득자다 이렇게 기억해 줘야 돼. 토지의 점유자도. 설득돼?